순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한국사 용어 하는데 선민사상은 선택된 뭐라고요? 선택된 민족이라고. 누가 선택해요? 하늘로. 하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는 백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다. 유대인들도 그러죠. 하나님의 자손. 한국 사람들도 그러죠. 하나님의 자손 이렇게.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강해지면 민족주의가 되겠죠. 나중에 뭐 나치즘 같은. 됐나요? 자, 사출도는 4개에서 나온 거예요. 사출도 4개.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왕족이 있어요. 그래서 4개가 마가, 말맞자. 뭐라고요? 말맞자. 그 소우자, 우가. 저가, 저팔계, 돼지. 구가, 이게 토사구팽할 때, 개. 이렇게 동물을 숭상하는 게 토템이잖아요, 토템. 이런 이 소를 숭상하는 가문, 이렇게 각종 동물을 숭상하는 가문이 이렇게 4개라고. 토테미즘이죠, 그죠? 토테미즘.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부여도 이렇게 사출도고, 부여도. 나중에 고구려도 연결되죠. 그 가문 사람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고구려.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죠, 나중에는. 그런데 요 가운데 여기 부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부정 연명체가 되겠죠. 됐나요? 자, 서옥제는 이 지복자고 이게 사위일 거거든요. 그 대릴사위제예요, 대릴사위. 왜 고구려가 하도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남자가 죽어버리니까 노동력 삼아서 결혼할 남자 데리고 오는 거야, 대릴사위제. 그런데 이 고구려가 어딜 많이 쳐들어갔어요, 부로? 옥적, 소절을 옥적. 소절을 찾아갔죠, 옥적. 옥적, 옥 같은 소절을 찾아가가지고 여기는 민며느리제가 유행했어요. 며느리 빨리 뺏기니까 민며느리 만들자. 처녀는 다 뺏어가니까 민며느리제. 근데 나중에는 복속돼 버리죠. 복종돼가지고. 고구려 바로 옆에 옥저 있었고 그 밑에는 동해 있었고, 그죠? 그 밑에 이렇게 산안에서 뭐 소도 같은 게 있잖아, 소도. 위에는 제정일치사였는데 왕이 제사 지내고, 소도에서는 제사장이 또 따로 있어요. 천군이라고, 천군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부족장들 있죠. 그러면 뭐 이런 장군들을 읍군, 삼로 이렇게 불렀죠. 부족장. 읍군, 삼로 어디 나와요? 3페이지니까. 읍군, 삼로, 정치, 그죠?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읍군, 삼로. 읍군, 삼로. 읍군, 삼로, 옥저 동해에 있는 게 읍군, 삼로네. 여기는 읍차라고 그러네. 이쪽은 뭐라고요? 읍차. 옥동자 있는 옥저와 부여가, 옥저하고 부여는 읍군, 삼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여기 있죠, 여기가 옥저고 여기가 동해고, 그죠? 여기 읍근 삼로. 정치 군장 이름, 정치 군장. 여기는 뭐라고요? 읍차 이렇게 했네요. 비슷하네, 그죠? 읍차.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은 천군.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고. 그럼 다 했나요? 과하면은 과일나무 아래를 딱 지나갈 수 있는 크기의 아주 작은 말. 그러니까 나트막한 말인데. 그리고 진마차 이런 걸로 많이 썼겠죠. 근데 말은 말이에요. 반어피는 게 껍질인데, 해표라고 해요, 해표. 바다표범. 물개처럼 생긴 거 알죠? 바다표범. 그 해표 껍데기래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까지 동해안, 여기 많이 살았다는 거죠, 해표가. 그렇죠? 그러면 읍차는 뭐라고요? 읍금삼루처럼 정치군장, 정치적인 군장들. 그러니까 다원해변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일원적 하면 하나로라는 거예요. 일원적은 하나로. 이원적, 그럼 2개 대립되는 거예요. 이원적. 이게 여러 개야, 기준이. 그럼 다원화 사회.
그러니까 외교를 할 때 여기저기 여러 사람하고 연합하는 게 다원 외교. 됐나요? 자, 낭랑은 한 나라가 고조선 멸망될 때쯤에 한 나라가 사군을 세웠어요. 낭랑, 진범, 임둔, 현도 이렇게 한 사군을 세웠는데 이게 이거는 주현재, 어, 주현재, 해서 한 사군을 했을 때 이게 그 한 무제가 힘이 세가지고 침입을 해서 여기다가 위성 국가를 세운 거예요. 이게 낭랑국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낭랑공주 호동왕자 나올 때 고구려 왕자하고 자명국 찢잖아요. 낭랑공주가 그런 낭랑국이에요. 낭랑국, 진범국, 현등국, 현도국. 그러니까 위성 국가야. 식민지 국가처럼 만든 거지. 근데 그 낭랑을 축출해서 뽑아내는 거야.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낭랑을 공격해서 낭랑을 없애버렸다고. 됐어요? 그 한사군이라고 이제 위치는 구구하지만 공복은 공공복장이에요. 공공복방. 제정은 처음으로 만든 게 제정이에요. 제작하고 정하는 거니까. 개정은 고치는 건데 제정은 처음으로 만드는 거. 자, 병부. 병사 부서를 설치하는 게 병부 설치가. 병사의 부서. 육부 같은 걸 보면 육부를 보면 이호 예병 형부 이렇게 되는 이호 예 고려 시대는 부라 그러고 조선 시대는 조라고 그랬어요. 이조 호조 이렇게 고려 시대는 이부 이호 예병 형공 예병 형공 이게 육부인데 육부 예 이조는 관리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관리 이자니까 이게 두 법칙으로 관리 리자 이라고 쓴 거야. 호조는 집호자야 집호자 몇 호 집에서 세금 걷어. 예조는 예식해. 병조는 병사들 가지고 병사들 관리해. 군대. 형조는 형벌조 죄인 잡고. 공조는 다리 놓고 궁궐 짓고 공사해. 이게 육부 육조라고 해. 그 중에 병부. 됐죠? 자, 흑치상지 건모잠 이렇게 뭐 부흥운동한 사람들 부흥운동 말하자면 통일신라가 고구려하고 백제를 멸망시켰잖아. 그런 중에 당나라군을 도움을 받았는데 당나라가 이걸 자꾸 차지하려고 그래. 신라를. 그러니까 니네도 싸워 하면서 돈을 조금 대죠. 고구려 부흥동, 백제 부흥동. 그럼 당나라를 걔네들 알아서 몰아내. 그럼 결국은 얘네들 나중에 토벌해. 그래서 부흥운동하는 사람이 부흥운동. 흑치상지, 건모잠. 어디 나와요? 이게 4페이지 어디 있어요? 자, 부흥운동, 그죠? 흑치상지 사람 이름이에요. 건모잠. 복신도침. 복신도 그렇고 도침도 그렇고 사람 이름. 부흥했던 이름이 흑치상지예요. 이름이. 됐죠? 자, 구서당 10장은 통일신라의 구주 오소경이에요. 그러니까 구도 5개의 특별시 지금으로 치면. 근데 이 9개의 주 중에서 그러면 서당은 중앙에 있는 부대예요. 중앙에 9개를 둬서 필요하면 한 주당 공격해서 오든지 맞든지 그러겠죠. 그죠? 지방에는 10정이야. 왜 9정이 아니고 10정이냐면 국경을 발해랑 겹쳤는데 거기는 2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군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디지몬 어드벤처 이런 거 보면 좌청령 우백호 남주작이 이렇게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왕국이 있으면 남쪽이 주작이죠. 남쪽 방향에 큰 길. 그래서 주작대로.
그러면은 선종하고 교종이 있는데 이거는 불교의 종파예요. 종파. 감로교, 장로교, 이런 거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선종은 참선을 중심으로 했어요. 참선. 참선은 기도야. 깨달음이 중심이야. 참선. 교종은 교리 공부야. 교리 공부. 교리를 암송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암기 중심이고 이건 이해 중심이에요. 공부법도.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불교 종파가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합치기도 하고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합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불교 종파다. 됐죠? 자, 상대등이 있고 상자평이 있고 상자평이 있고 상자평이 있고 대대로가 있어요. 대대로. 대대로는 대망리지 뭐 이런 것은 고구려의 국회의장이야. 고구려의 국회는 제가회의야. 제가회의의 국회의장이 대대로. 제가회의. 왜? 아까 사출도 했잖아. 제가회의. 상자평은 좌평. 이게 백제 정삼회의야. 얘는 정삼회의. 이것도 귀족회의야. 정삼회의의 국회의장이 상자평이야. 그러면 상대등은 화백회의야. 화백회의. 화백회의의 국회의장이 상대등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회고 그러면 정부는 행정부는 뭐예요? 집사부라 그래. 집사부 행정부. 거기에 국무총리 왕 빼고 2인자 집사부에서 국무총리가 집사부 시중이야. 시중얼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시중. 집사부 시중. 됐어요? 자, 관료자는 관료에게 주는 밭. 그러면 밭을 왜 주냐? 요 밭에 대한 밭을 가지고 여기에서 세금을 받아서 네가 마음대로 여기서 세금을 받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주는. 그게 노급이에요. 공신들한테 주는 거. 녹봉 아니에요? 녹봉. 하면 봉급, 월급. 그게 노급이에요. 녹봉, 봉급, 월급. 근데 뭐 그걸 뭘로 줬어요? 고을로 준 거야. 이 마을에서 세금과 이거 마을 사람들 마을을 통째로 주네. 마을에서 귀족들한테 요 마을에서 세금 걷고 살아라 이렇게. 이건 밭을 줬네, 그치? 그럼 소작 주겠죠? 정전. 그러면 이것도 이제 땅인데 정전 어디 나와요? 노급부활 알겠죠? 이제 관리들한테 땅 주는 거. 정전 실시 노급 그치? 성덕화 노급 폐지하고 이게 토지제도거든. 토지제도인데 관료전은 관리들한테 땅 주는 거고 고을 준 거 싹 뺐고 그죠? 정전은 일반적인 농민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찜찜하면 거짓말 치면 안 되니까 찾아보고. 정전 국산대 정전으로 나오면 그지? 사전 봐야겠다 그지? 정전 이렇게 지급된 토지 좋죠.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지배관계, 농민의 지배관계 요 정전인데 정전 조선시대 세율을 분류한 토지다. 이것도 조선시대도 있고 통일신라 정전이네. 이렇게. 자영농을 육성하게 백성하게 지급한 토지 성동화. 이게 정남이 16세에서 60세까지인가에 남자를 정남이라고 해요. 정남. 그래서 정전이에요. 정전. 됐어요? 응? 아마 16세에서 60세인가 이렇게 성인 남자들한테 준공. 언제? 성덕왕 때. 됐죠? 자, 사성. 사성은 어디 있어요? 사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혼, 사성. 성을 내려주는 거야. 야, 너는 용시라고 해라. 너는 전시라고 해라. 이렇게. 이해되세요? 결혼, 사성, 성을 내려주는. 그때 성이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성이 없는 사람. 김, 이, 박, 성, 뭐 이런 거 없는 사람이 많았다고. 자, 사심관제도 하고, 호족견제, 기인제도. 사심관, 기인.
인질제도처럼 지방에 있는 귀족의 자제들을 올라오게 하는 거. 기인제도. 사심관제도하고 차이가 뭐지? 잠깐 한번 볼고. 뭐라고요? 사심관, 기인 이렇게 두 개지요? 사심관은 자, 여러 공실을 각각 출신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 동네의 공신들을 자 그럼 공신이 누구야? 나를 도와주는 신하들이지. 너 어디 출신이야? 경주야. 너 경주 관리관으로 잠깐 갔다 와. 이해되세요? 응? 그러면 뭐라고? 내가 잘하고 내 말 잘 듣는 애들을 관리로 그 지방에 배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됐어요? 사심관. 기인은 뭐라고? 그러면 지방에 내려가서 거기 호적 센 놈 있으면 자식들 다 중앙으로 보내라고. 내가 인질로 잡고 있을게.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중앙에서 죽이게. 이해되세요? 응? 그러면 사심관은 뭘 파견하는 거야? 내가 관리를 파견하는 거야. 그 동네. 두 동네 잘 알 거 아니야, 걔가. 기인 제도는 뭐라고? 이 호족의 자녀를 인질로. 자, 독자적인 연호라는 것은 황제로 즉위를 하면 연도에 호칭을 붙여요. 그래서 고종 황제는 광무라 해라. 그럼 고종이 1년, 고종 황제 1년이면 광무 1년, 광무 2년. 그래서 내가 황제가 되면 동하 1년, 동하 2년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라고? 연도를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거는 왕도 안 돼. 황제만 돼. 그러면 독자적인, 혼자, 독자적인 정권이다. 독립적인 정권이라는 거야. 어디에 귀속된 게 아니라. 뜻이야? 공음전, 공신에게 주는 땅. 공음전. 과전법에서, 이렇게 과전도, 어디 나와요? 공음전 과전. 요거만 따로 정리한 토지제도만 정리한 게 또 흐름이 있거든요. 나중에 표로 또 줄 건데 토지제도 정리한 거. 그러니까 공음전, 과전.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토지제도 이름으로 특징이 있는데 한 번 더 찜찜하니까 한번. 공음전, 과전. 고려 시대네요. 과전, 공음전, 권신전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노비도 외형노비, 외거노비 바꿔서 사는 거야. 왜 그죠? 밖에서 거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거노비든 거느리고 사는 거야. 외거노비는 밖에서 사는 거야. 노비도. 그치? 그 지배계층 귀족, 중류층, 양반, 뭐 백정이잖아 백정. 그러니까 이때는 평민이고 조선시대에는 소 잡는 사람이고. 됐어요? 근데 너 뭐라고? 과전. 공음전 찾아야지. 공음전. 5품 이상 관리한테 5품 이상만 되는. 높아야 되네 5품이면. 됐어요? 공음전.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공음전하고 과전. 자,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대가로 직역에 맞게, 직책에 맞게 기준으로 땅을 주는 거네. 문무 양반들에게. 그죠? 직책에 맞게. 그럼 직전이라는 거고. 직업에 따라서 직전. 됐어요? 어? 과전법이고, 현직, 뭐 산직, 이게 직책에 따라서. 과전. 현직 관리에게. 현직 관리, 군인에게 분급해주는 토지. 과전. 공음전은 뭐예요? 5품 이상. 이거는 5품 이상이고, 공신전은 이렇게 정권을 세울 때 처음에 할 때 딱 한꺼번에 하사하는 거고, 이건 5품 이상 높아질 때. 이거는 직책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됐어요? 이건 폐쇄적은 다친인데 혼인을 통한다. 혼인을 통하는 게 폐쇄적이다. 그러니까 성골끼리 변했지. 성골하고 성골 업 떨어지기 전에는 안 했어. 성골은 무조건 성골끼리만 하고 진골도 진골끼리만 하고 안 섞었어. 이해돼요? 골품제 할 때도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근데 6페이지는 뭐야? 폐쇄적인 통용권. 그게 태조인데 결혼을 잘 안 했잖아요. 그 전에 신라 시대 때는 자기들끼리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왕건이 왕이 된다 그러는데 귀족들하고 결혼해주면 성군하고 결혼하는 거지. 아싸 하고 막 전국에 있는 귀족으로 엄청난 많은 귀족들이 결혼을 했지. 그게 혼인 정책이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고려를 만든 거지. 어떻게 보면. 자, 무력 수복. 무력은 이게 무예야. 무예의 힘을 복구하는 거야 다시. 그럼 무력이 없었다. 뭐 공민왕 전에 몽고풍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어? 무신 정권이 망한 이후에는 무력이 약해졌을 게 그치. 무신을 때려잡았으니까 그 무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야. 주심포 왕전에 이렇게 절에 가면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기둥이 이렇게 볼록한 거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 요걸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는데. 됐어요? 자, 중서문화성, 상서성, 정당성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육부 할 때 나오는데, 그죠? 발해. 삼성육부 어디 나와요? 7페이지. 자, 중앙 고려도 이성이고 이성인데 중서문화성 당나라 영향으로 제일 높다. 상서성 육부 총괄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건 중서문화성 상서성이죠. 그런데 발해를 한번 볼까요? 발해는 중과 조금 다르죠. 뭐 보세요. 정당성 상서성이죠. 그다음에 선조성 문화성. 그다음에 중대성 중서문화성 합친 거네.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정서성, 상서성. 뭐지? 이 상서성에다가 좌사정, 우사정에서 충인이, 지혜신 이렇게 육부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이건 어사대로 감찰하고 이 문적어는 비서처럼 서적하는 거고 주자감, 국자감은 대학이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고려시대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인데 중서, 문화성 하나 딱 통째로 만들어버렸죠. 어때? 그런 다음에 상서성에다가 여기 육부를 통째로 집어넣었죠. 좌사정 우사정 없고. 됐어요? 이거 발해랑 비슷하네. 됐죠? 그러니까 중서성하고 문화성하고 합치고 상서성에다가 육부를 집어넣었죠. 근데 발해는 어떻게 써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하고 그죠? 상서성에다가 좌우로 나눠갖고 충인이, 지혜신 이렇게 3부씩 나눴죠. 좌우로. 그래서 중서문화상 요 삼성인데 이걸 이성 합친 거, 상서성 하나 합친 거죠. 그러니까 관직기구 뭐이 정도 되면 됩니다. 중추어는 왕명출납이라고 안 써 있어요. 거기 군사기밀, 왕의 명령, 그러니까 비서실이에요. 비사실. 지금으로는 대통령 비서실, 중추원, 왕명출납, 군사기밀, 군대기밀. 됐어요? 그러면 육조가 이렇게 왕이 있고 원래는 여기 밑에 여기 중서문화성하고 상사성이 있었죠? 상사성하고 중서문화성. 근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육조를 이렇게 놨죠? 그렇게 안 하고 왕을 놓고 그냥 여기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처럼 여기다 있고 여기에 정승들도 있고 육조도 바로 여기서 같이 논의하게 이게 직접 연결하는 게 죽기제. 됐어요? 저 주심보 장식은 뭐 기둥이라고 이런 절에 있는 나무 굵은 나무 기둥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는. 됐어요? 다음에 개유정난. 개유년에 정치적인 난리가 발생했네. 그죠? 그럼 개유정난 누구 때 한 거야? 세조 때. 세조 때. 자, 육조 짓게 되는 태종이 바로 자기 밑으로 얘기하게 한 거고. 육조 짓게 되는 태종이고. 개유년에 뭐가 있는지 잠깐 볼게요. 개유정난. 자, 개유년에 수양대군이 세종의 아들이 큰아들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있고 세종 그죠? 세종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 중에서 이제 세종 근데 그 큰아들의 아직 세조 태정
단종 있죠. 문종 있고 단종 있죠. 단종을 쫓아내고 세조가 왕이 된 거야, 새로.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있어. 근데 일찍 죽었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있어. 그게 단종이야. 그제? 근데 수양대군이 나중에 다 몰아내고 왕권을 바로잡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제? 계유년에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정치적 반란을 일으켰는데 성공을 했어.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돼서 세조가 된 거야. 태조는 시작이네, 조상처럼. 얘도 새로 시작했다. 세조 된 거야. 이해되세요? 그럼 계유정난에 뭐라고? 태종태서 문단세잖아. 단종 내 조카, 어린 조카 내쫓고 왕이 된 거야. 수양대군이. 대군은 왕자니까. 됐어요? 그럼 계유년의 정치적 난조로 뭐라고요? 세조가 왕으로 등극한다. 단종 쫓아내고 이게 계유정난이라고. 배친명 배금 정책은 명나라랑 친하고 금나라를 배척해라. 금나라는 새로 생기기 시작하죠. 명청의 명청 중국이 외울 때는 그냥 멍청 이렇게 외웠었는데 명청이에요. 명나라다음 청나라 가는데 이 청나라 전에 금나라를 만주지역에 세운 다음에 나중에 중원을 다 차지하면 청나라가 됐거든요. 얘는 떠오르는 해고 얘는 지금 몰락하고 있는데, 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에 끼면 조선이 얘네는 여기 공격해가지고 너 여기 우리 칠라고 하니까 여기 단돌이 하느라고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양쪽에 끼죠. 그러니까 중립 얘기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 됐네? 그때 장영영이라는 부대, 장정들을 부대, 얘 군영이에요, 군영. 그냥 부대를 만든 거예요, 정조가 새로. 됐어요? 정조가 만든 부대예요. 초계 문신제,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정확하게. 초계 문신제. 정조 이후에 규장각의 소송. 규장각은 지금으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 왕실 전용 도서관, 왕도서관. 소속돼서 재교육 과정을 받던 어린 문신들. 그러니까 어린 문신을 과거를 합격했다고 어린 사람 다 정치에 쓰면 막 노인들한테 휘둘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신을 거기다 가르쳐. 그래서 왕하고 토론하면서 왕 입맛대로 계속 세뇌를 시키면서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정치하면 좋겠죠. 그게 초계 문신제. 규장각에 특별히 마련된 교육 및 연구 과정을 밟던 문신들, 어린 문신들. 됐어요? 응? 자, 이거 봐봐. 국왕은 모름지기 자신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를 심하러줘야 하는데 검하게 스스로 성인이라고 여기서 신하들의 의견을 깔보고 신하들을 가르쳐가지고 키웠다고. 이해됐어요? 뭐라고요? 규장각에서 어린 문신들을. 규장각이 이제 서적을 많이 모아놨잖아요. 국립도서관이니까. 여기서 공부시키면 가가지고 하고 공부 잘하고 있네 수고했어. 그럼 자꾸 내 말 듣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초계 문신제. 됐죠? 자, 신해통공. 이것도 찾아봅시다. 신해통공. 자, 1791년 이래 도가상업에 공식적으로 금난 정권을 금지시킨 조치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국가 일을 해야 되는데 도가상업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금난 정권을 부렸다. 신해년에 시전상인이 뭐냐면 왕. 그래서 궁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쭈르륵 나온 큰 대로에 여기에 유기전이 있어요. 6개 큰 가게. 쌀, 배, 포, 뭐 이렇게 따로따로 국가 6대 필수품을 가르치는데 이게 이제 시전상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허가된 상인들이야. 장사해도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난전이라고 그러고 조그마한 좌판을 열면 얘네들이 야, 나 니네 때려쳐. 팔지 마. 그럼 못 팔아 이게. 그게 난전을 금지해서 금난 정권, 난전을 금지하는 전체적인 원리, 금난 정권이야. 근데 사실은 뭐 여기다 조만한 거 허락하겠지. 그러면서 야 팔면 세금 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고 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신해통공을 발전하면서 이 금난 정권 하지 마 이렇게 했어.
왜? 그러면 얘네들이 활성화되잖아, 쌍업이. 근데 니네 권리는 하면서, 니네 일은 하면서 요거 금단 조건은 하지 마.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신의 성공이라고. 되세요? 그 공무역 반대는 이제 사무역이에요, 사무역. 근데 개인적인 무역은 원래는 서가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몰래 해요. 밀무역이라고 그래, 밀무역. 근데 밀무역은 겉에 뭐 거의 밀수야, 밀무역. 밀무역은 밀수. 이제 공무역도 공공으로 나라에서 무역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조공무역도 많았어, 조공무역. 조공무역이 뭐냐면 요 A 큰 나라에서 여기서 조공으로 받쳐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만큼 이거보다 더 많은 물건을 이렇게 내려줘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공료를 바쳐라면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내려주는 게 전부 다 양반들 필요한 사치품이고, 이거 올리는 거는 농민들이 고생했고, 뭐 이런 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역 형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조공무역이라고 이런 걸 보고. 어쨌든 공무역은 뭐라고? 국가가 하는 거 공공으로. 사무역은 개인이 하는 거고. 개인 단체. 실리 외교는 실제 이익을 위해서 외교하라는 거지. 광해군이 그러니까 어? 아니 금나라 편도 못 들고 명나라 편도 모르면 중간에서 줄타기 잘해갖고 실리를 가지고 외교해라. 됐어요? 관수 관급제 관에서 받고 공급해줘. 관에서 자 뭐 보통은 이렇게 되죠. 이 땅이 있으면 땅을 주면 여기 있는 세금을 개인이 받아가잖아. 어, 관직 있는 사람한테 관료전을 주면 그렇게 안 하고 이 세금을 나라에서 다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개인한테 공급을 줘. 이걸 안 하고 이해되세요? 왜? 여기서 뜯으면 얘네들이 꼼짝 못하면서 얘 말을 듣지 나라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 관수 관급제 관에서 받고 반에서 공급하는 거. 됐어요? 음. 자, 방군 수포제 대체소서 방군 방군수포제 16세기에 군역 군대 제도인데 군역을 면제받았어. 그러면 이거 양인 선량한 사람 백성 일반 양인들은 전부 다 계병 모두 병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병사가 농사가 일치돼야 되는데 그죠? 15세기 말에 음성적으로 몰래 대신 군대에 가거나 반군 수포제가 일반화됐대. 그러면 대신 가기죠. 대립제는 농민이 농민 장장 한 명이 군포 두 피를 내면 군대 면적이래. 그러면 군대 면제하니까 군역 면제. 1년에 군포 두 필이면 군대 면제래.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거 방군 수첩에가 군대 면제하는 포 두 필. 군포 두 필.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군대 가라고 인증 이유돼 있는 사람 가족 뭐 어린이 황구 백골 죽은 사람한테 막 군포 하니까 나중에 균역법 실시하면서 그냥 두 포 내는 거 군포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군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바꿨죠. 그럼 균역법 방납 수비법 군역제도 진관 방군 수포제 이렇게 나오고 대리법 됐고 그죠? 음. 그래서 균역법을 한 번 더 보면 균역법 군포가 폐단을 이뤄냈어. 군역의 부담으로 균등하게 역할을 하라고 군역을 그래서 인정으로 두 필씩 받았죠 군포를 어제 그래서 이를 한 필로 감했대. 그럼 한 필이 없어지죠. 그거를 어전세, 물고기세, 소금세, 배세, 선박세 등등 균역청을 만들어서 여기서 나머지를 충당을 하고 하게 한 거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네. 자, 봐. 16세에서 60세를 양인이고 정남이라고 그랬죠. 정남. 군포를 두 필 받으면 안 한 게 방군 수포제였잖아. 그죠? 봐. 이렇게 죽은 백골 징포, 어린아이가 황구첨정, 도망가면 가족 족징, 이웃은 인징, 이웃 인징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많이 돼서 한 포로 줄여라 이렇게 한 거죠. 그게 균역법. 방군수포제는
분포를 대신 낸다. 군대 대신에. 성악 10도하고 성악 지묘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도니까 이황이고 이게 요니까 이일 것 같은데 쓴 책이에요. 이황과 이희가. 한번 볼까요? 성학집도 그죠? 성학 10도예요. 10도. 성학 10도. 이황이 쓰는 거죠. 이황이 쓴 책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올린 상소 등등 여러 가지. 성악 10도의 구조 이렇게. 태계 이황의 책. 그러면 성악 10도 말고 성악 10도 말고 이게 성악 지묘죠. 성악 비슷하죠. 성악은 지묘. 이거는 이가 썼습니다. 이 동그라미라 이 요자는 이 그죠? 이왕 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들 이렇게 통솔 수기 몸 바지런하고 정가 집 다스리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다 뭐냐 성리학 논리예요. 성리학 성스러운 학문인데 성리학은 주자가 만든 유교의 일종이에요. 주자학이라고 하고 주자 본성과 이치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공자 맹자가 했는 것도 유교고 왕陽명이 한 것도 유교고 주자가 한 주자학도 유교라고 유학 일종. 그래서 주자서 조료 이것도 책이에요. 주자에 대한 책을 뭐 요점을 정리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서인계승하는 당파가 이렇게 적었어요. 당파 처음 됐을 때는 이렇게 동인, 서인 대입했어요. 1번은 뭐라고? 동서. 그 다음에 2번은 이 동인이 나뉘어가지고 북인과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북인 남인이 또 나왔어요. 또 여기는 노론과 서론으로 또 나뉘었어요. 서인은. 요게 이제 이렇게 연합하기도 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처음에 이렇게 양쪽 동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갖고 이쪽이 연합하기도 하고 달려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합하는데 이거는 서인 계열이라고. 너 어느 계열이야? 너 어느 파야? 너 어디 흐름이야? 그러면 서인 계열이라고. 동서. 그럼 노론서론을 얘기하겠네. 서인 계열. 됐어요? 동호문답도 책 이름인데 동호문답. 간질간질. 하나만 배워서 동호문답. 이가 왕도 정치의 문답 형식으로. 문답이네요. 이가 쓴 책인데 왕의 정치 어떻게 하는지 다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써놓은 책. 동호문답. 됐어요? 자, 다음에 사창제도 이 앞에 이게 흐름들이 있어서 이제 곡식 빌려도 그냥 진대법 알죠? 진대법. 제일 처음에 고구려의 을파소 재상이 어려울 때 곡식 꿔줬다가 받는 거. 그죠? 민간에게 곡식을 저장해두고 백성들에게 대여해준다고. 민간에서. 그러면 이 사창을 대여를 해준데 나중에 고리대금으로 이자가 너무 높다. 그럼 고리대잖아. 고리대가 되잖아. 그래서 이 환곡, 삼정의 문란에서 환곡의 문란이에요. 군정, 전정, 환곡. 이게 삼정의 문란이거든. 그럼 군정은 뭐야? 군대. 그죠? 전정은 뭐야? 밭에 세금 걷는 거. 그다음 환곡. 어려울 때 곡식 빌려줘서 고리 받는 거. 이게 삼정의 문란이거든. 그래서 조선시대 요거 때문에 균역법 실시하고 그런 거거든. 이게 삼정의 문란에서 환곡의 문란을 고치기 위해서 사창제도라는 거를 더 만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말하고 한 필만 내라 이렇게 좀 균역법으로 균등하게 균역법으로 이 전정은 대동법으로 야 그냥 쌀로 내 쌀이나 돈으로 내 그럼 내가 물건 다 사올게. 그래서 대동법으로
균역법, 균역법, 사창제, 대동법 이렇게 세 가지로 대책을 세웠는데 또 안 된 거죠. 사창제.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A 나라가 있는데 B 나라에다가 여기다 영사관이나 공사관 뭐라고요? 공사관이나 영사관을 세워요. 그러면 여기 뭐야? 외교관청이야. 그러면 공사관이나 영사관 이 땅은 요 B국이 아니라 요 A국으로 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잘못한 애는 요 영사관에서 이 A국의 법으로 재판해요. 그게 영사재판권이야. 공사도. 됐어요? 응? 응. 자, 간행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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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간행이정 협정. 조율조약. 어디 나와, 간행이정? 옆에 있고. 간행이정 심리. 아, 조율소유약. 이게 나왔네. 조율소유약. 그러게서. 그죠? 백리. 2년 후에 백리. 50리. 부산, 인천, 항의 간행이정을 확장해. 네. 그죠? 간행이정을 확장해 50리로 하고 2년 후에는 100리. 활동무대. 그러니까 간행이정을 뜻. 우리 측의 강력 반대로 흡수할 수 없다는 간행이정, 간행이정.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는 거리를 정하잖아. 그게 간행이정이네. 됐어요? 응? 또 간행이정 뒤에 쳐다봐요. 간행이정. 그러니까 다시 간행이정 심리. 자, 간행이정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나라의 길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거. 그죠?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거 간행이정. 얼마나 돌아다니냐 자유롭게. 그 나라 상인들이. 됐죠? 응?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정하는 거야. 거리를. 그게 심리. 자, 영선사. 영선사도 있고 그 외국에 보내는 그 사절단이거든. 사절단. 단체. 외교 사절단인데 배우고 오는 거죠. 그죠? 신사유람단, 영선사 뭐 이렇게. 자, 영선사. 또 이것도 아니고 영선사. 한자가 궁금하기도 하고. 명령으로 선택한 사절단 이런 거네요. 중국 거 보러 간 거네요. 청나라. 청나라에는 기술 보러 간 거예요. 영선사. 그죠? 영선사. 나라마다 달라요. 가는 이름이. 일본 가는 이름하고 미국 가는 이름 했을 때 사절단 이름이. 이제 됐죠? 영선사. 영선사 말고는 또 뭐 같이 써 있는 거 뭐 있냐? 영선사하고 신사유람단 같이 쳐볼까? 신사유람단. 신사유람단. 일본에 간 거. 미국 간 건 영선사 여기 있고. 그죠? 개합파. 또 미국 간 건 또 뭐라 그러지? 미국의 사절단 하면 영선사, 신사유람단, 미국. 조사시찰단은 어디 간 거야? 일본의 수신사. 일본의 수신사. 일본 영선사는 청나라. 수신사는 뭐라고요? 수신사, 신사유람단, 신사 일본. 영선사는 청나라. 미국으로 간 거는 뭐야? 영선사, 청나라, 신사유람단은 일본. 개화정책. 수신사는 일본이라고 했죠? 일본에 파견했고 청나라에 파견했고
학생들을 파견한 신사유람단, 영선사, 됐죠? 청나라 텐진 기주교육 이런 데 갔다 오는 거네, 그지? 서울에 기기창 만들고 그랬네, 나중에. 기계 만드는 단지, 뭐 이런 거. 일본 시찰했네. 그래서 김홍길이 황준원이 쓴 조선책력 가지고 들어오고, 개화기, 조정. 근대 학교도 만들고, 신문 발견하고, 신문 만들고. 읽어서 다른 표현도 정리된 글이 나오면 또 한번 하지. 그죠? 외양일체는 외국이 일본이야, 일본. 일본과 서양은 한 몸뚱이로 다 나쁜 사람들이다. 외양일체로.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개항 반대하겠죠? 한국 여는 거. 개혁 반대하고. 외국과 서양 사람은 하나다. 둘 다 나쁜 애들이다. 나쁜 애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위정척 사람은 정을 위해서. 이 정은 성리학에서 배척한다, 사악한 걸. 그 사악한 게 다 전부 다 이렇게 서양 애들 외국 거. 됐나요?